이번 시간에는 물감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채화를 조금 해봤다, 나는 수채화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팔레트가 있을 거예요. 팔레트에는 물론 수채화 물감들이 다 짜져 있겠죠. 하지만 나는 수채화를 처음 해본다, 선생님 저 수채화 처음 하는데 물감들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물감들을 어떤 배열로 짜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레트를 보면 노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파란색 계열,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갈색 계열, 이렇게 계열대로 짜여 있죠. 선생님 저는 이런 갈색 싫어요. 이런 거는 좀 제일 끝에 놓고 전 이런 색깔 좋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여기다 놓고 싫어하는 색깔 여기다 짤 거예요. 안 돼요. 왜? 내가 만약에 뭐 오렌지를 그려요. 그러면 이 색들을 섞으면서 오렌지 색깔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색깔 섞고, 하지만 색깔을 만들다 보면 다양한 색깔을 써야 되죠. 그러면 싫어하는 색깔과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계열대로 짜서 한 색깔을 만들 때 쉽게 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열대로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열대로 짤 때에도 가장 연한 색부터 가장 진한 색으로 점차적으로 진해질 수 있도록 짜주셔야 쓸 때도 편하겠죠. 가장 밝은 색 쓰다가 점점 어두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열대로 짜주면 되니까 뭐 저는 노란색 여기다 하고 여기엔 녹색을 하고 싶어요. 네, 괜찮습니다. 노란색으로 녹색, 파란색으로 갈색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뭐 여기다 갈색을 넣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가게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 배열로 팔레트에 물감을 짜주시면 됩니다. 물감들도 보면 이 네모난 칸 안에 꽉 차져 있죠. 양옆으로. 그래서 물감을 짤 때는 그냥 가운데만 찍 짜는 게 아니라 항상 양옆으로 지그재그로 놓으면서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물감을 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노란색 계열을 넣어서 점차적으로 빨간색, 갈색, 그리고 밑쪽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갈 수 있도록 계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종류도 너무 많고 브랜드가 너무 많죠. 선생님 저 어떤 브랜드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감이 비싸다고 해서 내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오냐, 또 내가 싼 물감을 쓴다고 해서 내 그림이 내 실력이 향상되지 않거나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물감은 그냥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싼 재료를 쓴다고 해서 그림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란색 계열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밝은 노란색이 레몬 옐로우죠. 그러면 레몬 옐로우를 뚜껑을 열어서 지그재그로 꽉 차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꽉 차게 짜주세요. 점점 색이 진해져야 하니까 다음에는 퍼머넨트 옐로우 라이트를 옆에 짜줍니다. 이때 꽉 짜라고 해서 완전 끝까지 짜면 이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감을 짜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노란색 계열 지그재그로 짜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빨간색 계열이 다 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젠타와 바이올렛으로 보라색으로 끝난 후에 갈색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바이올렛은 가장 마지막으로 빨간색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워커부터 갈색의 가장 밝은 베이지색, 이렇게 가장 진한 갈색까지 모두 짜주었습니다. 이제 밑쪽 초록색부터 파란색으로 밑쪽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짤 때는 연한 색부터, 이쪽은 조금 넓은 칸이죠. 넓게 쭉쭉. 물감을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낱개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트로 구입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없다 하시면 낱개로 그 색깔을 사셔서 짜셔도 상관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혹은 내가 자주 쓰는 색상이 세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색상을 맞춰서 팔레트에 짜주시면 돼요. 이제 초록색이 다 짜졌죠? 그러면 파란색 계열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연한 색부터. 자, 이 색은 세트에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낱개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감을 지그재그로 쭉쭉 짜주세요. 점차적으로 어두운 색상, 이제 거의 다 물감이 짜졌습니다. 검정색 아니에요. 인디고입니다. 또 물감을 짤 때 보면 흰색과 검정색 물감을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흰색과 검정색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수채화는 투명하게, 깔끔하고 맑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색을 쓰시면 조금 탁하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채화 팔레트에 모든 수채화 물감을 짜주었습니다. 이렇게 짜주고 보면 계열대로 예쁘게 색상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채화도 자신 있게 예쁜 색상들로 배열을 해서 색칠을 하면서 실력이 점점 늘 수 있겠죠. 자, 이제 수채화 물감을 짜주었다면 이제 수채화 붓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붓은 제가 준비물에 써놨죠. 이렇게 다양한 붓이 있어요. 브랜드마다 붓이 다르겠죠. 내가 어떤 붓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수채화 붓은 항상 끝이 이렇게 뾰족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시작하는 곳은 아주 뚱뚱하지만 밖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그래서 수채화 표현을 할 때 뾰족한 부분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붓을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뾰족하지 않은 뭉뚱한 붓은 어떤 붓이 있나? 자, 이런 아크릴 붓입니다. 아크릴 붓은 끝이 거의 네모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큰 붓을 보면 끝이 이렇게 뭉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세밀하게, 수채화는 세밀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붓으로 표현을 하면 끝이 뭉뚱하기 때문에
조금 밉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수채화 붓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붓을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수채화 아니고 수채화로 풍경이나 정물을 안 그리고 디자인 공부할 거예요 하면 이렇게 사선붓을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선붓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사선 방향이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이 깔끔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혹은 넓은 면적은 과감하게 넓은 면적을 칠해주고, 하지만 뾰족하게 칠해줘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선을 이용하여서 혹은 이 모서리를 이용하여서 콕콕 찔러주면 깔끔하게 디자인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새 팔레트 위에 물감을 계열대로 예쁘게 짜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채화 팔레트를 이용하여서 실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